아내분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짐 정리를 하면서 그 남편이 오래전에 이제 쓰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중고 휴대폰을 상자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제 아내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좀 정리해가지고 뭐 중고폰으로 팔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어떤지 휴대폰을 이제 전원을 켜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뜻하지 않게 남편이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그 SNS를 통해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으신 부분이 남편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갖고자 했던 그것이 그 아동이 였던 거예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그 텔레그램 상에서 그 가해 남성들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12살 이상은 취급도 안 해. 결국은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부분, 성적 약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텔레그램 그 성착취 피해자 중에 실제로 한 16명 정도가 미성년자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강악상 13세 이하의 그 2차 성징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인 환상, 공상을 갖고 어떤 만족을 하고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소아성애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아성애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뭔가 가둬놓는다고 해가지고 개선되거나 재범이 방지되거나 하지가 않고요. 거의 화학적 거세만이 답일 정도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러한 소아성애자들이 보면은 학교 뭐 선생님이라거나 아니면 뭐 코칭이라던가 베이비시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뭔가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아내분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짐 정리를 하면서 그 남편이 오래전에 이제 쓰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중고 휴대폰을 상자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제 아내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좀 정리해가지고 뭐 중고폰으로 팔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작동하는지 어떤지 휴대폰을 이제 전원을 켜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뜻하지 않게 남편이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그 SNS를 통해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으신 부분이 남편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갖고자 했던 그것이 그 아동이 착용했던 속옷이었던 거예요. 그 남편은 소아성애자였어요. 때문에 뭐 DM상으로 아동 성착취물 이런 걸 구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N번방 영상물을 구한다라는 내용. Nope.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라고 문의하는 그런 정말 은밀하고 기괴한 그런 다수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평소 내가 남편한테 뭔가 부부관계를 하자라고 했을 때 남편이 번번이 거절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듯이 짜맞춰졌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거죠. 처음에는 너 너무 밝힌다. 야, 플라토닉한 사랑도 사랑인데 왜 너는 이걸 이해 못하냐라고 하면서 도도하기 짝이었던 그 남편이 이제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제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요것만 지켜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아내분이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충분히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그런 이혼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그럼 누가 했는지, 누가 가상화폐로 이렇게 거래를 했고 이런 거 다 추적을 들어가가지고 인적사항 특정해서 그 중에 경찰이 한 4~5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비중이 높았던 게 군인 군무원이었대요. 그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이라고 해요. 비단 문형욱이나 조주빈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그 컨텐츠를 시청하고 유포하고 함께 린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N번방 영상물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하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